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합병 등기일을 바꿀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빠졌지만 이제 주총 10월 23일 날 이제 주총을 열어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역시 합병건에 대해서 제가 일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합병은 분명히 성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는 그 소액주주까지 합병에 전반적으로 다 찬성을 하는 분위기예요. 외인은 물론 글로벌 외인들도 찬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셀트리온이 자금을 그렇게 크게 안 들이고도 이 합병에 성공할 개연성이 많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흐름은 상당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매수 청구권 가격대 대비 좀 하락은 했지만 전체 시장 폭락세 속에서 시장보다 나은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죠. 자, 오히려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시장보다 좀 낮습니다. 네, 그 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 그리고 집중 매집주도 한 종목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 반대 매매 기간은 반대건에 대한 반대 의사건에 대한 신청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는 합병에 반대하는 분들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돌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돌입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매수 청구권을 많이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자금이 엄청 들어가게 되겠죠. 일단 뭐 셀트리온 측에서는 1조 정도를 현재 그 기준점으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조 이상이 넘어가면은 자, 이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1조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렇다면 합병을 무효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이죠. 물론 셀트리온 자체는 이제 합병을 원합니다. 근데 주주들이 이제 매수 청구권을 많이 행사를 하면서 합병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합병을 안 한다고 하면은 주가 흐름이 그것 때문에 버텼는데 더 밀릴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은 합병 성사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여기 기사에서 나왔듯이 합병을 자신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이유는 주주들이 문제 아니에요. 그죠? 소액주주는 소액주주 연대에서 찬성 쪽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외인 같은 경우도 찬성 쪽이에요. 그죠? 자,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이 여러분 1조 이상을 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고 사실 셀트리온이 그리고 자금도 이미 마련을 해놨는데 이 자금을 좀 덜 쓰게 되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적으면 그죠? 네, 이 자금을 적게 쓰면은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의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죠? 네, 이런 논리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냐. 여기 보시면 국내외 글로벌 자문기관이 대부분 합병 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나왔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역시 매수 청구권에 도움이 좀 될 수 있겠고 소액 주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잖아요. 합병 찬성 광고 내고 한주 사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찬성 비중도 한 85% 정도 나왔고요. 예,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매수 청구권이 부담이 되지만 아주 그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 기준으로 15만 원 근처죠.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67,250원. 그죠? 근데 지금 63,500원. 별 차이가 없거든요. 시장에 비해서 그리고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네,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15만 810원인데 글쎄 돈 10,000원 정도, 네, 그 정도의 하락은
시장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 제약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이번에 합병 대상이 아니라 차기 합병 대상이기 때문에 흐름이 제일 좀 약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셀트리온 그룹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세가 괜찮은데 지금에 와서 셀트리온 제약을 매도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 주주가 왜 과연 찬성들이 많아지게 된 그 배경이 뭐냐? 네, 이거죠. 네, 그거는 그거예요. 네, 결국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둘 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소액 주주들은 결국 이제 등기일이 12월 28일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셀트리온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셀트리온에 합병하기 때문에. 그죠? 셀트리온의 지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소액 주주 중에 대주주분들은 연말에 항상 연례 행사로 펼쳐지는 대주주에 대한 뭐 양도세나 이 지분 보유 뭐 이런 건들에 대한 세금, 네, 이것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그룹이 이 등기일을 1월 2일 이후로 해주면은 이런 세금 부담이 상당히 경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1단계적으로 그 대주주들의 설득에 셀트리온 그룹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등기일을 변경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액주주가 많이 찬성을 하면서 합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합병 등기일은 결국은 이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이제 공시로 또 나오게 되면 그날 주가가 튈 수 있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 합병권과 관련해서 주총 뭐 정족수 뭐 이런 건 일단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런 기사는 나왔지만은 셀트리온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그리고 소액 주주들의 찬성 분위기가 아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 성사는 결국 따라온 당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앞으로 뭐 매수 청구권의 행사 금액 이거를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확인을 하고 뭐 이러한 건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중간중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앞으로 그 매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소식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요건에 대한 얘기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 기간이 11월 13일까지죠. 그간에 또 여러 그 호재악재 기사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 자체가 매수 청구권 가격대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앞으로의 예상,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지만 영상은 제가 뭐 매시간 매일 뭐 이렇게 찍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사실 그 주가가 내려갈 때 더 부담을 갖고 물량을 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소통이 제일 필요해요. 그죠? 네,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게 해 드리는 거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새로운 소식이나 매매 사인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병권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변동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도움을 좀 계속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좀 받으시려면 위 상단에 그 전화번호 있죠. 여기다가 뭐 셀트리온 그룹, 셀트리온 그룹 아니면 뭐 갖고 계신 종목 셀트리온이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는 셀트리온 제약 뭐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종목별로 종목들이 좀 틀리니까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항들도 제가 바로 해결을 해 드릴 거고 셀트리온 그룹 외에 뭐 급등주도 출연하잖아요. 시장에서. 이런 것들 바로 추천해 드리고 셀트리온 그룹과 관련해서 그 HTS 상으로 나오지 않는 신선한 재료들이 있어요. 따끈따끈한 거. 이런 것들 바로 신속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좋은 매매에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소통을 좀 하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셀트리온 그룹 또는 그 종목명 요거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 뭐 보지 마세요. 공매는 보지 마세요. 지금 합병이 중요하죠. 몸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공매도나 대차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어요. 대차는 이렇게 줄고 있고요. 공매도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은 주가를 크게 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꼬리를 자꾸 보지 마시고 지금은 셀트리온 그룹 자체의 합병권에 대한 좋은 몸통만을 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셔서 같이 한번 소통을 하면서 좋은 전략을 한번 마련을 해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결국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계속 지속해서 드렸던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누르잖아요.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네, 그거 관련한 매집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될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그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그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월 달에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그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자 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매집, 네,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